계속 PPT를 수정해요. 근데 오바마와 링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PPT를 수정하고 밑에 보좌관이 내가 쓸 연설문을 고치는 건 50%의 작업이에요. 그럼 여러분 50%는 뭐 해야 돼요? 거울 앞에서 연출하듯 연기 연습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럼 그 개념을 오늘 알고만 돌아가도 저는 A부터 Z까지는 아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경쟁 PT, 여러분 이제 내 사업이 커지면서 입찰 PT도 해야 되고 내 상품을 알려야 되는 작업들을 많이 하셔야 되죠. 그죠? 그러면 그 작업에서 우리가 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이 되는 PT가 무엇이 다를까 한번 볼까요? 저는 강민정 소장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이거입니다. 우리가 PT를 준비하시는 많은 대표님들을 뵈면 이 PT를 무엇을 설명할지 PPT 채우는 거에 정신이 없으세요. 근데 다른 기업도 사실 비슷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어떤 감정을 남기고 오는데 그냥 나만 무엇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면 상대한테 인상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실 이거는 타인을 대하는 태도랑 비슷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알아가려고 합니다. 저희 한번 요거를 읽어볼까요? 무엇을 말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게 할지 타인의 시선을 설계하자. 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보면요, 무의식의 심리학, 인간이 갖고 있는 심리학을 아예 모르고 설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마케터들이 마케터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인간의 심리를 안 하면 상품을 세일즈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무의식의 심리학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품 설계할 때 혹은 그 그랜저를 K5가 이길 때 어떻게 했어요? 뇌 인지심리학자 불러놓고 심리학적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도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자, 저희 연구소에 많은 경쟁 PT 하시는 대표님들이 오면 딱 뭐 하냐면요, PPT만 다 준비해요. 겨우 준비해요. 그리고 나서 한두 번, 많아야 두세 번 그걸 조금 발표하고 옵니다. 여러분 어때요? 내가 5번 이상 뭔가 상품에 대해서 발표할 거를 준비한다. 손 들어 보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전날까지 PPT 고친다. 손 들어 보시겠어요? 아, 둘 다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거의 다 계속 PPT를 수정해요. 근데 오바마와 링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PPT를 수정하고 밑에 보좌관이 내가 쓸 연설문을 고치는 건 50%의 작업이에요. 그럼 여러분 50%는 뭐 해야 돼요? 거울 앞에서 연출하듯 연기 연습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럼 그 개념을 오늘 알고만 돌아가도 저는 A부터 Z까지는 아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가 슬라이드 장수부터 채우고 템플릿 이용해서 막 우겨 넣어요. 그리고 한 장 한 장을 읽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룹을 짓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리허설이나 전달에 대한 설계를 전혀 하지 않죠. 그죠? 근데 제가 팁을 드렸어요. PPT를 준비하는 건 50%의 하나입니다. 나머지 50%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같이 나눠볼게요. 자,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이 여기 6가지 제가 프로파일러, 그러니까 보통 발화를 하는 PT어들의 6가지 유형을 제가 나눠놓은 거예요. 그럼 본인이 나는 어느 유형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는요, 말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섰을 때 본래 자기 실력의 60% 정도밖에 못 나와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준비한 능력보다 깎아져서 나오는 유형이 뭐라고 불러요, 저희가? 1번? 무대 회피형이라고 불러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유형은 뭘까요? 논리 우희형이에요. 여러분 많이 하시는 분이 이거예요. 말은 맞는데 상품에 대한 공략, 뭐 경쟁사 분석, 스왓 분석, 우리 상품의 장점 다 언급해요. 근데 마음에 안 와닿아요. 이게 제일 문제가 있다 봐요, 실제로. 그러면 피드백에 여기 맞는 말인데 안 와닿는다. 점수는 평균 이상이지만 내 거를 선택하게 못 만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요? 사실은 상품이 들어가면 거의 비슷합니다. 탁월하다라는 범주가 비슷해요.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스토리텔링, 기술이라는 팩트라는 구조, 우리가 왜 좋은지라는 장점 위에 감정 한 스푼을 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앞에 유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섰을 때 내 실력의 60%밖에 전달을 못하는 무대 회피형 같은 경우에는 몸풀기, 호흡, 시선, 단계적 노출 이런 거를 편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편해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공포감이 있으면 도망을 못 가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 칼 들고 살인범이 쫓아와요. 근데 주인공이 도망 안 갈 때 있죠.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에요? 왜 답답하게 도망 안 가? 라는 생각하죠. 안 해보셨어요? 저는 드라마 보면서 몇 번 합니다. 그게 인간의 무의식 심리학이에요. 우리는 긴장을 하면요 움직이지 못해요. 왜요? 심리학적으로 3F 현상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요 fight, 싸우려고 하거든요. 두 번째는요 flight, 굉장히 빨라집니다. 세 번째는 freeze, 동태가 되는 현상이 겪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머리가 백지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이거는 인간이 공포감을 느낄 때 당연히 오는 현상이라고요. 얘를 인지하셔야 돼요. 내가 긴장도가 높으면 이거를 잘하기보다는 편하게 하려고 먼저 노력해야 돼요. 이 타입은.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볼까요? 여기 읽어볼까요? 첫 번째 무슨 유형이에요? 세 번째 정서 우희형. 자, 여기 읽어볼까요? 진심은 잘 전달되나 듣고 나면 무슨 말이었는지 정리가 안 되는 유형. 그죠? 그러면 뭔가 막 말을 잘해요. 여기서 이 6가지 프로파일러 중에 보세요. 3번, 그 다음에 다음 장의 5번이 비슷합니다. 자유로운 외향형을 볼게요. 말은 잘하지만 준비 안 한 게 티가 나는 유형. 이게 저는 어디냐면 논리 우위형하고 비슷해요. 본인의 회사의 브랜드 가치, 장점은 막 어필합니다. 근데 발화자 입장적으로만 어필해요. 누구 입장이 없어요? 청자 입장이 없어요. 그러면 저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전달은 시켰어요. 근데 상대가 받은 게 도달이거든요. 근데 혼자 전달만 합니다. 근데 상대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도달되지 않은 걸 인식을 안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럴 때 우리가 열심히 PPT만 읊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3번이 얘기한 정서우형 꽤 말을 잘합니다. 왜? 자기 상품 자기가 개발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여기 5번의 자유로운 외향형 그래도 말을 잘합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청자적 입장이나 밀도가 떨어집니다. 그 밀도는 청자를 분석한 멘트를 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읽어보시면 제목이 뭐예요? 완벽 준비형이에요. 이거 굉장히 잘할 것 같죠? 자 보세요. 준비할 땐 누구보다 잘해요. 근데 대본에서 벗어나면 완전 동태가 됩니다. 그죠? 자기가 생각해 보십시오. 대본대로 나는데 대본 외의 질의응답은 아예 얼어요. 티키타카 안 돼요. 혼자 그냥 막 말하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아직 능력이 출중하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자 보세요. 의도적으로 실수를 노출하고 그걸 건너가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계속해서 즉흥 스피치를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돼서 우리가 즉흥 스피치를 할 때도 프랩 요법, 뭐 두갈식으로 한다, 이유를 리즈를 대고 이유를 댄다 이런 논리적인 3단 구조 뭐 이런 거 많이 아시잖아요. 그걸로 주제를 바꾸면서 계속 긴급성에 응대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도 이 훈련 했습니다, 실제로. 자, 그 다음에 균형형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특별히 약한 영역이 없는 안전형입니다. 강사, MC, 면접관, 종합 역량이 필요한 무대에서 강점입니다. 자, 강한 한두 영역을 나의 시그니처로 개발시켜야 됩니다. 이런 분들 만나면 저도 굉장히 쉽습니다, 강의할 때. 자, 여러분, 제가 요 프로파일러를 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그거예요. 아나운서처럼 얘기하면 똑부러지게 설명한다? 아닙니다. 실제로 경쟁 PT에 들어갔을 때 2개 업체에서 아나운서 PT어를 섭외했어요. 2팀 다 떨어졌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기계적이다, 진솔하지 않다를 해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인간적인 매력을 반드시 어필해야 한다. 기계적인 것들 진솔하지 않다고 우리는 느낀다. 이거를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